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띡 한 줄 정정 보도문 나왔는데요.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 대답 안 했다. 이게 뭐냐면 연합뉴스에서 이제 2016년 11월 15일에 무속인이 최순실이 무속인한테 장관 인사까지 물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최순실 씨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연합뉴스에서 2016년 11월 15일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최서원이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를 조언을 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최서원님이 이제 최순실님이 개명하신 건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그냥 10년 전에 이 기사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이거 정정보도 나오는데 그리고 정정보도 이거 지금 하면 누가 보나요? 조회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한 뉴스 뭐 이런 데 오른 것도 아니에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시켜놓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태블릿 PC 얼마나 큰 그 조작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켜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그때 2030들은 진짜 이런 선동에 그냥 낚여가지고 어르신들 그렇게 나가는 거 태극기 부대라고 막 조롱만 하고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10년 전에 이렇게 해놓고 한 10년 후 지나가지고 그냥 정정보도 이렇게 내면 끝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그 좀 파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하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이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댓글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우리 정유라 님도 정말 열심히 인터넷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여러 곳에서 싸워주고 계신데 정말 그 20대 초반 아이를 10년 전이면요 그렇게 괴롭혀놓고 저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보시면 그 새미래민주당 아시죠?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 새미래민주당에서 그 찢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새미래민주당 그 이낙연계 민주당에서 좀 나와가지고 비명계로 이제 나온 그런 정당이죠. 특히 하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16번 정도 1년 사이에 16번 정도 현수막이 찢겼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냥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진짜 찢은 거예요. 보시면 찢은 거 같고요.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사이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훼손된 거는 아예 없거나 한 건 정도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새미래민주당만 집중적으로 이제 16건 정도 16건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 쪽에 얘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인일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사 내용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처럼 특정 정당의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훼손되자 지역 정가에서는 새 민주당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네. 네, 여러분 기사에서 이렇게 개딸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까지 이제 아주 기사에서 대놓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새미래민주당을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쪽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막 이제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막 수박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합니다.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만 새미래민주당은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건 바로 개헌입니다. 뭐 탄핵 다음은 개헌이라는 애초에 당 슬로건 자체가 탄핵 다음에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는 거를 넘어서 이들은 그냥 실제로 이제 내각제 쪽에 완전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뭐 잠적을 하고 뭐 어떻게 뭐 한다고 해도 그 끝이 얼마 안 남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26일 날 선고하고요. 대통령 선고가 아니라 선거법 2심 선고하고요. 또 이제 이미 14일이 물 건너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뭐 위중교사라든가 계속해서 쭉쭉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시고 저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조금 심판이 힘든 사례도 있어요.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세 가지인데요. 법적으로 지금 근거도 굉장히 미약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비상계엄 해제의 지연을 방조했다라는 거가 있는데 바로 해제됐습니다. 계엄 자체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연 방조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거의 뭐 근거가 없어진 상태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했다? 뭐 이런 것도 탄핵 당할 사유는 전혀 아닙니다. 그쵸? 오히려 대행이 이거를 임명했을 때 위법 논란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권한 대행은 국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정당과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했다. 이것도 뭐 탄핵 소추의 사유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총리가 국회랑 정당과 협의하는 게 본업이지, 이거는 너무 억지 주장이거든요. 네, 이건 거의 뭐 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탄핵될 이유가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계선과 조한창, 이 두 헌법재판관의 지위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행을 이제 탄핵을 하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하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했는데, 이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서 돌려보내버리면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버린 정계선, 조한창, 이 두 헌법재판관들의 지위가 이게 실제로 옳은 지위냐는 거죠. 그래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정계선, 조한창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추천으로 임기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함가를 따지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 정계선, 조한창이 참여한 판결 자체가 무효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조금 좀 과하게 좀 희망회로를 돌린 거긴 합니다만, 희망회로라고 하긴 좀 뭐하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부존재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되어버리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계선과 조한창이 재판 못하도록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법재판관이 8명에서 6명이 돼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급상승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배 쪽이나 이 저쪽 우리 법 쪽에서는 최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심판을 미루는 것밖에 지금은 답이 없어요. 저들 입장에서는. 뭐 정영식, 김복형 이쪽은 모르겠고요. 저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탄핵을 인용하기에는 지금 법적 근거가 아예 없고, 기각하게 되면
그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의 지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관들도 당연히 그걸 알고요.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뭐 국민의힘 일부나 뭐 우리 국민들이나 당연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한덕수 총리 빨리 먼저 해라 라고 해야 돼요. 한덕수 총리 빨리 해야 돼요. 네,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악 물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게 바로 저는 문영배 쪽, 저기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 쪽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인용할 그 이유가 없고요. 그냥 각하하거나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탄핵소추 그 근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냥 임명 안 하니까 탄핵시킨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또 임명을 안 해서 대행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정계선 조한창의 지위가 적법한 거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6명이서 심판하게 되면 이거는 기각이죠. 기각으로 보는 게 너무 맞습니다. 기각이나 각하라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찬성해야 되는 인용을 하려면, 인용이 되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시면 김기현 의원이에요. 김기현 의원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 즉시 각하해야 할 것. 지금 김기현 의원이 뭐 대통령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 속은 모르죠.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용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한 대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보시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 각하하게 되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의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한 총리를 미루고 있는 게 저들이에요. 지금 헌법재판관 제가 볼 땐 다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미루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위 2인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탄핵 심판 사건에도 위 2인의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영배를 비롯한 일부 정치 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여러분 이게 김기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한덕수 총리를 엄청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 한덕수 총리를 빨리 임명해라 라는 것도 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탄핵 기각해라, 탄핵 각하해라 뭐 이런 메시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전략을 볼 때 한덕수 총리 빨리 먼저 탄핵 선고해라. 선고해라. 지금 인용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이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를 빨리 선고해라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민주당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뭐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이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허위 선동이다. 막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민주당은 급해가지고 지금 막 나오고 의원들 다 나오고 막 10km 행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26명이 탄핵안 선고에 있어서 그 탄원서에 있어서 사인도 안 하고 뭐 1차 때 안 한 사람이 2차 때 하긴 합니다만 1차 때 왜 안 했어요? 아 진짜 그것도 이해 안 가요, 저는. 1차와 2차 그 기간 사이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1차 때 안 하고 왜 2차 때 합니까? 그 차라리 1차 때 안 하신 분들이 2차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확실히 그 피하 식별 좀 하게.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굉장히 급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합계랑 법조계에서 탄핵 각하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 기각이 되면 좋겠지만요. 지금 보시면 각하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너무나 증거가 말도 안 되고 절차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대4 각하가 아니라 4대4 기각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4명이 본인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탄핵을 인용해버리는 4명이.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들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각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보시면, 법조계랑 학계는 좀 다르죠? 우리가 보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논란과 각종 수사 및 증거 불법성 논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주일 전쯤에 지귀현 판사님이 구속 취소를 해버린 것과 굉장히 같은 논리예요, 이게. 같은 논리예요. 증거 불법성 논란과 뭐 각종 뭐 절차상 문제, 절차가 말도 안 되는 절차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런 것들로 볼 때 다시 각하를 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국회 재소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뭐 제시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각하를 하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소추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소추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낮습니다. 사실 돌아가 버리면 재소추될 가능성이 낮지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각이 되는 거를 바래요. 그러나 지금 저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 저도 기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허영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죠. 절차성의 문제가 너무나 많고 뭐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에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제 뭐 부적법하다 뭐 이런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셨고 지금 뭐 헌법학회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도 뭐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됐고 뭐 홍장원 이런 것도 곽종근 이런 것도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면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과 이후에 국회 측에 좀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저는 이제 좀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재소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고 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 1년 후에 재소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도 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이런 이 정치 내부나 좀 멀리서 보면요 정말 복잡하고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 한덕수 총리 이거 보더라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면 언론의 앞에서 그 최순실 무속인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10년 전에 이야기해놓고 그냥 딱 한 줄 그냥 10년 뒤에 정정보도 하는 게 다예요. 뭐 보상을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당했던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사 한 줄 쓰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번 주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라이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라이브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또 채널 운영하고, 영상 찍고, 라이브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